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턱관절 장애 완치 훈련입니다. 턱관절 장애. 턱관절은 다 아시죠? 네, 여기 이렇게 입을 벌리면은 여기다 손을 귀 바로 앞에 있어요. 손을 이렇게 벌리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여기 바로 이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턱관절인데요. 다른 관절하고 이게 마찬가지 관절이죠. 턱관절은요, 위에 있는 뼈, 요거를 갖다가 위턱뼈 또는 축두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두골 하고 아래 턱뼈, 요것을 하악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개의 뼈가 있는 거고요. 관절은 모든 관절이 그렇듯이 관절 주위에 근육이 있죠. 그 다음에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걸 관절낭이라 그러고요. 관절 안에 보면은 이제 연골이 있죠. 네, 연골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요 연골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 게 이제 턱관절입니다. 턱관절 장애라는 건 뭐냐?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 통증입니다. 아파요. 네. 그리고 눌러도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특히 어떨 때 아프냐 하면은 입을 벌릴 때, 하고 입을 벌릴 때,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벌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또 말할 때, 이럴 때 아파서 이걸 못 벌리는 거예요. 네, 움직이지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증상이죠. 두 번째는요, 꼭 비슷한 건데요. 그냥 통증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뭔가가 긴장돼 있어요. 뭔가 거기에 신경이 자꾸 쓰이고 피로하게 느껴지고 뻣뻣하고 조이고 이런 느낌이 이 턱관절 주위에서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소리가 납니다. 뭐 딱딱 하는, 이렇게 벌릴 때마다 뭐가 딱 하는 소리가 나고, 우리가 이제 관절을 이렇게 꺾잖아요. 요 소리입니다, 바로. 요런 소리가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나는 이제 바로 귀 근처에 있으니까 잘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거나 이제 모래가 이렇게 갈리는 소리, 스걱스걱, 네, 이런 갈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아탈구라 그래서 빠짐. 이게 이제 이렇게 벌렸는데 하고 벌렸는데 이게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딱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탈구는 이제 다시 안 들어가는 게 탈구고요. 아탈구는 약간 빠졌는데 거기서 벌어져가지고 다시 또 되돌아갈 수는 있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빠졌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턱 빠짐이라고 합니다. 아탈구. 네, 이런 이제 또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 턱관절 장애를 이해하려면은요, 두 개의 병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구조의 병, 다른 하나는 통증의 병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턱관절 장애거든요. 우리는 이제 구조의 병만이 모든 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턱관절, 다른 병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턱관절 장애에서는 통증의 병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조의 병이라는 건 뭘까요? 턱관절을 아까 제가 뭐가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턱관절 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턱관절 주위에 근육과 인대가 있는데 거기가 뭉쳤다든지, 아니면은 맥가닥이 끊어졌다든지, 이 끊어진 거를 이제 다른 데 끊어지면 우리가 염좌상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제 거기 통증이 생기니까 그냥 턱관절 장애라고 하죠. 아니면은 관절 내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것도 관절이니까 당연히 염증이 생기겠죠. 어떤 이유로든. 아니면은 그 디스크가 마모가 됐어요. 연골이 마모가 됐어요. 뭐 이런 경우. 또 이 아탈구, 그래서 이 아탈구가 일어나가지고 빠져가지고, 그것도 구조의 변화죠. 이런 걸 다 구조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통증의 병이라는 거예요. 네, 통증의 병은 뭐냐면은 이 주위의 구조에서 이제 통각이 생깁니다. 통각이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요, 이게 내가 느끼긴 여기서 뭐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느끼는 건 여기서 느끼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이게 이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통각이 1인데 실제로 여기서 느끼는 통증은 그게 이 턱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1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합니다. 요걸 갖다가 통증회로라고 합니다. 이게 통증이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증의 병이라고 합니다. 턱관절 장애는요, 지금 구조의 병과 이 통증의 병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의 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생각이 많아지고 하여튼 통증 회로가 생겨서 통증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게 내 구조를 갖다가 조금 더 해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게 턱관절 장애가 만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만성화라는 건 뭐예요?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사실 이 구조의 병만 보면요, 별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구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구조의 병은 이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증의 병이 여기에 얹어져 가지고 악화되는 게 진짜 턱관절 장애 문제입니다. 이 턱관절 장애는 왜 생길까요? 네, 그러니까 각각을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조의 병은 왜 생길까요? 당연히 입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긴 음식, 딱딱한 음식, 이런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껌을 씹는 것도 좀 해당이 되고요. 모든 껌을 씹는 사람이 다 턱관절 장애에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은, 또는 한편으로 우리가 씹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저는 주로 왼편으로 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씹는다든지 아니면은 입을 어떤 이유든 간에 크게 벌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턱관절에 자극이 되겠죠. 또 무리가 되겠고요. 근데 그거 말고요, 턱관절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턱관절 구조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턱괴기. 네, 이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뒤틀리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턱관절에 자극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옆으로 누워서 자기. 네, 우리가 잘 때 옆으로 눕잖아요. 이것도 이제 턱관절에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한 번 옆으로 잤다고 턱관절 장애 생기는 건 아니고요. 모든 옆으로 자는 사람이 다 턱관절 장애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구조의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악물기 또는 이제 나도 모르게 잘 때 하는 이 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내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건 통증의 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도 됩니다. 네, 그게 이 악물기 또는 이가리도 일으키는데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구조의 병이 옵니다. 두 번째, 통증의 병은 왜 오느냐? 네, 그러니까 구조에서 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내가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그 통증을 증폭시키는 그 통증의 병은 다른 이유죠. 네, 여기 구조하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힘듦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든 마음이 힘들든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든 걸 우리가 스트레스라 그러고요.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힘든 것을 지나침이라고 합니다. 나는 즐거운데도 내 몸이 지나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예민함입니다. 예민한 몸맘.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예민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턱관절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은 통증 회로가 더 증폭이 됩니다. 세 번째가 비숙면입니다. 네, 요새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네, 불면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낮에 졸리고 밤에 자주 깨는 사람들, 잠들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통증의 병이 더 잘 생기는 거죠. 네 번째가 생각 과다입니다. 어떤 이유든 생각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네, 그러면 잘 생기고요. 또 TV, PC,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잘 생깁니다. 사실 이 TV, PC, 스마트폰이 뭐냐면 전부 다 생각 과다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통증의 병이 더 잘 생기는 거죠. 이 턱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입을 못 벌리면 어떡하지?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통증의 병이, 통증 회로가 더 잘 생깁니다. 또 내가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도 잘 생기고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빨리 나으려고 이런 치료도 받고 저런 치료 받았는데 빨리 나으려고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럼 치료에 좌절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통증 회로가 더 잘 생겨서 이 통증이 더 증폭이 되게 됩니다. 턱관절 장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과에서 여러 의사님들이 치료를 합니다. 치과 또는 좀 더 분화해서 구강악안면외과, 굉장히 어렵죠. 구강악이라는 게 이제 이 턱입니다. 그리고 안면 외과, 그러니까 수술하는 데죠. 네, 여기는 치과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한의사.
네, 그래서 한의원 중에서 이 턱관절 장애를 잘 보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세 번째는 신경외과. 여기서도 또 다르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이런 데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의사분들이 어떤 치료를 하냐면은 일단은 통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프니까. 네, 그래서 아픈 거에 대해서는 뭐 약을 쓰기도 하고 침을 맞게 하기도 하고 주사를 놓기도 하고 또 MTS라는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 니들 세라피. 네, 그래서 이제 미세의 주사 침으로 이걸 치료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 치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양의사가 하면은 도수 치료, 손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한의사가 하면은 추나요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복잡한데요.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다 통틀어서 하는 거 보면은 손으로 합니다. 네, 그 의사분들이 손으로 하죠. 한의사분들이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은 것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경추 교정, 아니면은 척추 교정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치료를 해서. 세 번째는 스플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린트 또는 구강내 장치 또는 마우스피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 안에다가 어떤 장치를 물고 있게 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고요. 또 이 근육이 이제 저작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발달돼 있다. 그러면 보톡스를 넣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수술을 택하기도 합니다. 치과의 한 부분인 구강악 안면외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어떤 방법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달에 끝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몇 개월 이상, 뭐 심한 분들은 1년, 2년 이렇게 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 의사가 해주는 치료 말고 스스로 하는 완치훈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방법은요, 병을 제대로 알고 완치 원학입니다. 내가 병을 제대로 알고 완치 원학이죠. 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구조의 병, 이 턱관절 자체가 뭐 염증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불구가 되거나 뭐 심각한 병으로 진행되거나 그런 법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통증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주된 거죠. 통증은 그냥 통증 자체예요. 내가 불구가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파봤자 통증인 거죠. 네, 내가 완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완치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거를 질병을 연구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치료법을 쫓아다니고 이런 데 쓰는 그 기력과 시간과 노력을요, 훈련에 써보세요. 네, 훨씬 쉽습니다. 완치훈련이요. 완치훈련이 치료보다 쉽다는 겁니다. 당장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네, 그러면은 이제 통증 완화하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근골격계 질환하고 똑같아요. 내가 뭐 관절을 다쳤던 아니면은 뭐 근육과 인대가 삐었던 다 어떻게 해요? 네, 고정을 합니다. 더 다치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네, 다른 데는 그냥 고정해서 기부스하고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이 턱을 기부스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죠. 뭐 말을 해야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못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턱관절을 안정시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네,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많이 벌리지 마시고요. 하품할 때도 하품은 이제 크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턱을 이렇게 괴고서 해야 돼요. 크게 벌리지 않게끔. 잘못했다가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괴우면서 이걸 안정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턱관절을. 그리고 이제 말도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면은 턱관절이 자극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당연히 뭐 질긴 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무른 음식, 그러니까 적당히 우물우물해도 잘 넘어가는 음식,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잖아요. 이것도 이제 의식해서
악물지 않으려고 이렇게 의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통증이 완화된다는 거죠. 구조의 병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골격계의 병은 안정만 하면은요, 이 통증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턱 관절을 안정을 시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근본 원인이, 더 큰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통증의 병입니다. 통증의 병은 그 원인을 갖다 해결해야죠. 제가 이 원인이 사실 모든 원인입니다. 다른 많은 병의 원인이 같은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훈련 해야 돼요? 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여러분들? 1번, 내 몸맘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에 뭐가 됐든, 일이 됐든, 운동이 됐든, 놀기가 됐든, 모임이 됐든, 10%의 기력을 남기기. 이게 이제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숙면 훈련입니다. 네, 숙면은 이제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으로 안 자겠다를 하면은요, 한 번에 깨지 않고 잡니다. 근데 이걸 잘하려면은 낮에 쉬어둬야 돼요. 네, 쉬면서 낮에 안 졸기를 해야 되거든요. 낮에 안 졸고 밤에는 안 자겠다.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안 자겠다 하면은 바로 낮에는 충분히 쉬고 밤에는 숙면을 하는, 한 번만 숙면을 하는 숙면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가 예민한 몸맘을 둔감하게 만드는 둔감 훈련. 네 번째가 생각과다를 줄이는 생각 중지 훈련. 네, 다섯 번째가 TV, PC,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신다면은 그거를 더 줄이기. 이게 이제 정말 핵심적인 훈련이죠. 네 번째가요, 이제 턱관절 강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은 무릎 관절 강화 운동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 관절 강화 운동 하잖아요. 목이 아프면은 뒷목 강화 운동을 합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관절 강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턱관절 강화 운동은요,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나무 막대입니다. 저희는 이제 병원에 이게 서랍자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런 모양의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 없으시면은요, 연필도 괜찮은데요. 연필이 이제 조금 굵은 연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도의 막대를 준비하셔가지고 입으로 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금니로 물어야 됩니다. 이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어금니로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입 안에다 물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동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힘을 한번 줘보세요. 네. 근데 너무 꽉 물지 말고 힘을 약간 줬다가 또 약간 풀었다가, 네. 이걸 천천히 하는 겁니다. 약간 줬다가 약간 풀었다가.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할 때 한 3분 정도 약간 물었다가 약간 풀었다가. 네. 힘들어요? 안 힘들죠? 네. 요거를 한 3분 정도 하는 걸 갖다가요, 자주 해도 되고요. 하루에 3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이를 무는 것과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운동과 일의 차이죠. 네. 그래서 운동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몸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돼서 이게 턱관절을 강화하고요. 내가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음식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내 턱관절을 더 해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정상이 뭐예요? 네. 음식을 갖다가 자유롭게 먹기. 그리고 내가 입을 자유롭게 벌리기. 이걸 이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지껏은 내가 조심조심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새로운 정상으로 돌아가는 입의 움직임, 즉 관절의 움직임입니다.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밀고 당기기라고 합니다. 밀당.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만큼 썼고 입을 이만큼 썼고 이만큼 벌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하는 거를 밀기라 그래요. 그래서 괜찮으면은 통증이 괜찮고 그러면은 며칠을 하는 겁니다. 한 3일 정도 해요. 그래서 괜찮으면은 또 밀기를 하고, 조금 밀기를 했더니 이게 좀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로 돌아가는 것, 요걸 당기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갖다가 정상으로 되돌리기를 밀당으로 하는 훈련.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완출련이 마무리되는 거죠. 턱관절 통증, 자칫하면은 통증이 더 커요.
커지고요. 잘못하면은 그게 만성화됩니다. 턱관절 장애, 내가 기여하는 원인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완치 훈련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3개월이면 완치가 됩니다.